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모르면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도 있거든요. 첫 시간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이거든요.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수업 공간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그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 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선생님의 얼굴을 캡처해서 퍼나르는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추가 동영상 강의는 EBS 강의에서 부족한 개념 설명과 다루지 않은 교과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됩니다. 자, 학습지와 EBS 강의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 집합과 원소. 자, 집합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네.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일 거냐면 원소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0의 약수의 모임은 집합이죠.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뭘까요? 네, 약수니까 1, 2, 5, 1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큰 수의 모임의 집합일까요? 네, 아니죠. 크다라는 개념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집합이 아닙니다. 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자, 그러면 이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자, 우리가 보통 주로 원소는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집합은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자, 그래서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 속한다는 말이 바로 원소란 뜻이에요. 자, 그럼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 즉 원소이다.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이 기호는 뭐냐면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첫 글자 E에서 따온 겁니다. 자, 그러면 원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원소가 아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원소 B가 집합 A의 원소가 어떻다? 아니다. 짝뜨기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뭘까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원소 나열법입니다. 원소 나열법.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아무데나 나열하면 안 돼요. 집합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죠. 어디다 나열할까요? 중괄호 안에 나열을 해야 돼요. 이 중괄호도 좀 연습이 필요해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의 약수의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일단 집합 이름이 A예요. 그러면 A를 이렇게 앞에 쓰시고 A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네, 중괄호 열어야 되죠. 중괄호 열고 10의 약수 원소 1, 2, 5, 10 이러면 끝 아니죠. 어떻게?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근데 원소 나열법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그 주의사항을 선생님이 여기 적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필기해 주세요.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는
원소의 나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소의 나열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집합의 원소가 135예요. 근데 나는 5를 앞에 쓰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은 같은 표현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1, 1, 1, 1, 3, 5 이렇게 쓰는 거는 틀렸다는 거지. 지금 1이 계속 중복되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 번만. 그래서 1, 3, 5 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집합. 이러면 1, 2, 3, 4, 5, 6, 7, 8, 쭉 100까지 나열해야 되나요? 그쵸? 근데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어떤 걸 이용해서 줄이냐면 요 점점점을 이용해서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집합 이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쓰라는 게 아니고 1, 2, 3, 4 점점점 중간 이렇게 생략 가능. 그래서 뭐 99, 10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표현의 방법이 있냐면 자, 집합의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뭘로 어떻게? 조건으로 제시한대요. 그래서 이름이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은 여러분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편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 조건제시법은 솔직히 딱 정해진 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표현을 뭐 2개, 3개, 여러 개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할 때 딱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A라는 지금 집합의 원소가 1부터 아까 이렇게 지금 규칙이 있을 때 생략 가능했죠? 1부터 9까지예요.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자, 그럼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근데 얘들아 조건지집을 쓸 때는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얘도 집합이니까 일단 중괄호를 열죠. 조건일시법의 형태는 X바. 그래서 이 X는 이 집합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문자예요. 그 뒤에 뭘 쓰냐면 이 이 집합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딱 보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죠. 그러면 세영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X인데 X는 15 미만의 자연수.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원소대법을 나타내면 1, 2, 3, 4, 점점점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혹가다 어떤 친구들이 또 물어보기도 해요. 선생님, 원소를 나타내는, 요 집합을 나타내는 요 대표 문자를 꼭 X로만 해야 되나요? 근데 실은 X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X를 많이 쓰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뭐 Y로 해볼까요? 그 대신 Y로 했으면 여기를 뭐? Y에 관한 공통의 성질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르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르게 하면 어떤 친구는 10 미만이니까 그럼 선생님 저는 9 이하의 자연수 할게요. 이러면 어때요? 이것도 맞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y는 말 그대로 뭐 한 자리의 자연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제시법은 답이 딱 한 개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뭘로 할까? Z로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번째는 수학적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부등호를 써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보다 작거나 같지. 근데 Z는 뭐여야 돼요? 그쵸. Z는 자연수.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정해진 답이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제일 쉽겠죠. 자, 그러면 이 수학자가 누구냐면 영국의 수학자 벤이에요. 벤. 가수도 벤이 있죠? 네, 그 말고 벤. 자, 그러면 그 벤의 이름을 따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타낼 방법을 연습해 볼게요. 10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거기다가 집합 이름을 이렇게 써야 돼요. A 쓰고 이제 원을 그리죠. 자, 이 원 안에 원소들을 적어 넣는 건데 이때 1, 2, 5, 10이잖아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콤마를 안 했어요.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원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콤마를 찍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어서 이렇게 쓰면 그게 원소끼리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77페이지 문제 3번에 1번,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39를 얘는 원소나열법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야겠죠? 자, 그럼 조건제시법. 자, 중괄호 열고 그냥 대표 문자를 x로 할까봐요. 자, x바. 자, 139는 뭐죠? 공통된 성질이? 뭐라고요? x는 9의 약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조건대시법이죠? 얘를 원소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거네요. 이거 딱 봐도 알겠네. 뭐지?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중괄호 열고 마이너스 1,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177페이지 문제 4번. 다음 주어진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오. 자, 1번. 집합 A의 원소가 A, B, C, D죠? 그러면 집합 이름 A를 쓰시고 원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원소를 적어 넣으면 되는데 구별은 간격을 띄워서 구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 자, 일단 집합 이름이 B죠? 자, 원을 그리시고. 자, 그러면 이건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x-2, x-3은 0이죠?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은 2 또는 3이죠? 자, 그러면 이거의 원소는 2,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그러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의 이름을 붙이냐면 유한계니까 유한집합. 그러면 원소가 무수히 많은, 즉 무한계인 집합은 무슨 집합? 무한집합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무한집합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으니까. 그럼 관심 있는 거는 유한집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호를 일단 나타낼 텐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개수니까 숫자의 넘버에 첫 글자 n을 따서 n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에 집합을 쓰면 이게 바로 뭐라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집합에 이름을 붙일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은 기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는 뭐냐면 동그라미의 가운데 이게 그리스 문자인데 그리스 문자 파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줄 파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파이는 이 자체가 집합이에요. 공집합.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원소의 개수가 0개이므로 무슨 집합으로 감지할 수 있을까요? 네.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은 생각톡톡.
자, 이거 공집합이라고 그랬지? 공집합과 이거는 뭐예요? 집합이지. 이게 중괄호 안에 있으면 집합이잖아. 중괄호가 있으면. 중괄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0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차이점이 있지. 이거 뭔데? 얘는 원소가 없는 거.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얘는 원소를 뭘로 갖는 거? 원소가 0인 집합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아까 배웠죠? n. 자, 이거 집합이니까 이 안에 이 집합을 쓰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1인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공집합, 이 표시 자체가 집합인 거잖아.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건 뭘까요? 네, 0인 거죠. 자, 177페이지 문제 5번. 다음 집합 A에 대하여 NA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라고 얘들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 A는 자, A의 원소의 개수. 자, 1, 2, 4니까 몇 개? 3개. 자, 그 다음 이건 조건제 집합으로 나와 있죠? A라는 집합은 뭐를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거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실수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실은 얘는 무슨 집합이냐면 공집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NA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없다. 0이 되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로 이제 복습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교과서 뒤편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189페이지에 1번, 2번에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집합인 것에는 0,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집합이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시오. 자, 인구가 많은 도시의 모임. 자, 많다. 이거 즉히 주관적이죠? 집합이에요? 집합 아니에요. 우리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모임. 안경을 쓴 거. 쓸 수 있죠. 알 수 있죠? 네, 정확히. 그래서 집합. 작은 짝수의 모임. 작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집합이 아니고요.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가 5인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죠. 다음 집합을 원선할바로 나타내시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14의 약수니까 중괄호 열고요. 뭐뭐 있어요? 1, 2, 7, 14. 자, 그 다음 이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못하면 이거 푸는 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4, x 플러스 1, 1은 0.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은 4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얘를 원소분할법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